정청래 대표는 지금 계속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현주 의원은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분의 의견을 반영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저한테 막 혼나면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더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왜 자꾸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했잖아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싹싹 기스를 내고 있는데 때리질 않아요. 왜 정청래는 안 맞냐 이거지. 이재명 대통령은 캐릭터가 있으신 분이에요. 개기면 어떻게 됩니까? 비명이면 행사란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비명 같은데 행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약간 혼란이 온다.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정법전TV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많이 오던데요. 네네. 네. 뭐 그냥 운전하고 다시니까 잘 모르셨죠? 운전하니까 더 잘 알죠. 그렇습니까? 비가 오는 건 잘 알지. 그렇군요. 네. 우산 쓰고 다니는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 타면 비 오는 줄 몰라요. 알죠. 우산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 딱 부딪히니까 더 알죠. 아니 밖에 비 오는지 잘 모르던데. 아니에요. 우산에 막 빙구 중에 막 가방 막 묶고 막 코트 묶고 그러면 으악 정말 최악이에요. 모르시는구나. 네, 잘 몰라요. 역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죠. 내 나이 되면 다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나라 걱정. 네. 나라 걱정밖에 없으시죠? 아니 어쨌든 저 때가 좋을 때라니까. 그래요. 네. 자, 민주당 얘기부터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어제 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네네. 당원 당규 개정 어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초 개정안은 원래는 28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조금 찌끄덕 소리가 났습니다. 네. 나가지고 일주일 뒤에 최종 의결하기로 조건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일 날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취재 기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좀 큰 소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17.5대 1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1대 1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환율이 그냥 빡 떨어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구조를 바꾸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그러면은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니까 반발하는 거 아닌가?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것 자체도 그렇게 어떤 밥그릇을 건드릴 때는요, 강아지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음대로 그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수기 과정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타이밍.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없는데 이렇게 바꾼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가 있냐면 중동하고 아프리카 멀리 가 있어요. 남아공은 진짜 가는데 비행기로 직항으로 가도 뭐 한 20시간 걸린다? 저 가봤어요. 몇 시간 걸려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네. 어디서 트랜스퍼를 했어요? 홍콩? 두바이? 어쨌든 무지하게 멀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가까운 뭐 동남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저기 진짜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보지도 못할 남아공까지 가 계시는데, 그 와중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가가지고 G20에서 뭐 이것저것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에서는 첫 번째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특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기에서 이제 살짝 기스가 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검사장들을 고발했는데 무려 18명 고발을 했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당의 그 투표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대통령이 저기 남아공 가가지고 G20에 무슨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다음에 친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다른 때보다도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큰 것만 따져도 4번째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이재명 대통령 어디 갔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하러 워싱턴 갔었어요. 그때 뭐 있었냐면 검찰 개혁한다고 막 난리를 갖다 쳤었어요. 9월에는 어디 갔냐면 뉴욕 갔었어요. 뉴욕 갔었죠. 거기서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때 우리나라가 뭐 안보리 무슨 뭐 의장국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야 원래대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국의 그 대통령으로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그 내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엔 저는 그 유엔 못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유엔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한국의 일국의 정상으로 그 정식적인 오피셜한 스피치를 딱 하는데 그런데 그때 뭐 있었냐면 조의대 청문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난도질한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 그것도 딱 그 묻혔고 그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에이펙 행사. 그 에이펙 행사할 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재판 중지법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언제 재판 중지해 달라고 그랬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진짜로 내분 일어날 정도로 친명과 친청 사이에 이렇게까지 그 목소리가 높아질 그 상황을 왜 만드는가? 저는 뭐 이렇게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뭐 조정하고 그런 거는 어쨌든 그건 뭐 민주당 사정이니까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그 이상한 모습을 작출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 생각 듭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건 어디를 가던 계속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리만 비우면 정성래 대표가 일을 만들어요. 네.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본인의 8월 달에 있는 본인의 대표 연임과 관련된 직결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이 더 커지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 등등이 아주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들어보고 말씀을 좀 나누시죠. 저의 당대표 당선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망하는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는 것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했다가 다시 그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다시 복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가 있는데 친명계로 분류가 되죠.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지금 하느냐 이 얘기예요. 보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고. 네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고성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서도 보면. 그다음에 최고위원 2사람 정도도 반대를 했다는 거죠.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물를 수는 없고
그러면 그대들이 구체적 그럼 좀 대안을 한 마련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황명선 최고위원에게 반대했던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인 황명선 최고위원에게 그러면 좀 중재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긴 섰는데 중재안이 나올 수가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글쎄요, 일단은 그 민주당이 민주적 절차 운운하는 게 좀 생경해 보이는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뭐 이현주 의원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없어 보이는 게 또 그렇다 그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할 때 어떻게 처신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드는 게, 당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정청래 대표는 아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 아닌가. 결국은요,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재명 대표가 비명행사 시켜가지고 공천권을 장악해서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일당 독재 같은 그러한 그림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결국은 국민의힘에 그 윤석열 대통령 무너뜨리고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법적 리스크와 그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 보니까 야, 당권이, 특히 공천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옛날 같으면 직전 그 대통령까지, 윤석열 대통령까지만 해도 당권하고 대권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한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기억나는 게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 당대표 내쫓았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당대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당대표 되셨던 분이 뭐 이렇게 선물도 줬다며. 그랬던 게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김장연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김장연대에서 김장연대를 기획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다 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그 당시에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김장연대를 기획하고 거기에 조력을 했던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좀 배지 달고 있다고요. 김장여대가 누구죠?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그래서 김장연대를 기획하고 같이 조력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네. 이전에는 김앤장이었는데 이제는 김앤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앤정은 누굽니까? 정청래와 김어준. 그렇죠. 예. 그런데 김앤장은 허당이었던 것 같고, 허당이었죠. 김앤정은 파워가 대통령급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늦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신 다음에 어떤 식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주고 어떤 식의 그 채찍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그 지금 민주당 내 여권 내의 권력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이거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 특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요. 네네. 지방선거 때부터 그래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광역단체장 이런 데는요. 그런데 본인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요, 형사 처벌받아요. 대통령 끝난 다음에 뭐 윤상현 뭐 누구 지금 다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직후에 뭐가 있었느냐? 지선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그다음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뭐 김영선 의원 지금 뭐 어디 뭐 깜빵 갔다가 지금 풀려났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님께 그 뭐 암시를 갖다가 하는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진료는 의사에게, 그 다음에 약은 약사에게, 그런 행정은 대통령에게,
공천은 당 대표에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건가? 참 뭐 우리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선거가 있을 텐데 지방선거와 총선이 있을 텐데 본인 사람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입김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능력이 있으면은 하죠. 작용이 될 거고요. 하죠. 만약에 능력이 딸리면은 아무리 내가 유병수를 공천하고 싶어도 제가 만약에 당대표로 하면 유병수 공천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유병수 공천 못 하겠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민주당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당대표와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가 큰 싸움이 나면 정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은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마음이 총화 단결해가지고 일치 단결해서 쭉 나갑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항상 그러니까 백조가 막 발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수면 밑에서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파열음이 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회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조용히 아래에서 잘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느냐 그게 어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나타낸 징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요 임기에 10%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아직 6개월도 안 했거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니까 60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5개월하고 며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 12월 4일이 딱 그 임기가 10% 하는 그건데 그러면 정권 초반기 중에 초반기이고 칼이 날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 그 시점인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임기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를 민주당 내에서도 좀 알아서 좀 이것 뭐 특히 정청래 대표는 알아서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아서 하기에는 좀 선을 넘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본인의 연인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친명계 당원들은 당원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 그 뒤에는 보면 친명계 조직이죠. 친명계 조직 더민주혁신 회의가 있고요. 또 이쪽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율이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지만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라든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중과도 조금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이제 뇌피셜이고 틀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당대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밀었어. 내가 당대표를 하고 싶은데 나를 밀어줘야 되는데 유병수를 밀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그 부처님도 아니고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이가 나쁘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내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를 밀었는데 내가 그걸 꺾고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내가 당대표가 됐어. 그러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 내년에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된 직후가 가장 그 힘이 센 그러한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역풍을 뚫고 내가 당대표가 됐어. 그러면 내가 뭐 당대표 선거가 내년인가요? 내년 8월이요. 내년에도 내가 충분히 당대표 재선할 수 있어. 그리고 2년 동안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다음번 총선에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당대표야. 그런데 그걸 그 밑작업을 지금부터라 하기는 내년 8월이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개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일 모레면 1년이라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8월 금방 오겠지. 그러니까 정청래는 정청래대로 뭐 김현정 연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타임 그 라인에 따라 가지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건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일단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이라든가 이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영남권이 좀 소외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아니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대의원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대표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의원이 됐으면은 대표권이라고 대리권이나 대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지. 아니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는데 국회의원이나 유권자나 똑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왜 뽑았습니까? 아니 반장을 뽑아놨으면은 반장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그 취급하면 이러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를 17.5가 너무 그 숫자가 크니까 이걸 뭐 한 10이나 이런 정도로 뭐 조정을 갖다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17.5가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작으니까 한 30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딱 그 논의가 이렇게 모아진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잘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모습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인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계속 이현주 의원이나 이쪽에서 반발을 하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장경태 전 최고위원까지 같이 가세를 했었고 이현주 의원은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1대 16, 2대 18까지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영담에 우리의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 유지를 하는 것이 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 부분의 이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이 반영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저한테 막 혼나면서 혼나는 과정에 저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말대꾸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말대꾸를 하는데 내가 옛날에 한 말을 들어가지고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대꾸하면 이건 안 돼. 때릴 수도 없고 더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 때문에 기스가 계속 나고 있죠. 네네. 네, 계속 그러잖아요. 또 왜 자꾸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했잖아. 이런 거잖아요. 아빠도 그렇게 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나 때는 그랬다는 거지니까 왜 아빠는 그래놓고 나는 그렇게 못하게 해? 이상하네. 그때랑 지금 왜 같아? 뭐 달라? 다르게 뭘 달라? 똑같구만. 아빠는 해먹어도 되고 나는 해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잖아. 유차장 어렸을 때 많이 해본 솜씨야. 그렇죠. 좀 맞았겠어. 예? 전 사실 엄청 맞았습니다. 네. 혹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세요. 전 야구 방망이로도 좀 많이 맞았고요. 진짜? 그다음에 저 쌍철봉 아세요? 쌍철봉. 알지. 쌍철봉으로 제가 맞아본 적도 그래도 있고. 골프채로는 안 맞았죠. 우리 아버지는 골프를 안 치셨으니까.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골프를 안 치셨어요. 안 치셨고 저희 어머니한테 맞았던 게 가장 충격적인데 뭔데? 내복 박스로 내려 찍혀가지고 제 여기 어기를 여기 인중 이게 이쪽이죠. 눈 밑에 여기 찍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밖을 못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맞았냐면 네. 가죽 잠바를 사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가죽 그 코트를 입고 다니시는데 왜 난 안 사주냐고. 중학생이 무슨 가죽 코트냐고. 엄마는 왜 사? 그래서 제가 뒤지게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싹싹 기스를 내고 있는데 때리질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유병수도 맞았는데 왜 정청래는 안 맞냐 이거지. 그러니까 때릴 힘이 없나?
아니면 뭐 보살님인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캐릭터가 있으신 분이에요. 계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비명이면 횡사란 말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비명 같은데 횡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대통령님이 바뀌셨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약간 혼란이 온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보면 그 최근에 초선 의원 강연회에서요 적극적인 SNS 활동과 유튜브 활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그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자주 나가잖아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충정로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유튜브에 그 달리는 댓글들이 과거하고 달리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칭찬 일색이고 파이팅 일색이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의 방송에 나가면 댓글도 이런 게 많이 달린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대통령님 팍팍 밀어준다더니, 응?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자리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제대로 일해라. 이분을 왜 당대표로 뽑았나? 박찬대를 했었어야 했다. 응? 3개월밖에 안 된 당대표가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구나. 뭐 이런 식의 유튜브가 악플이 많이 달리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그 유튜브가 상당히 많은 그 독자들을 가입자 수가 많았는데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분화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특히 친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중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위기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막가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는 제 생각에도 정청래 대표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보면 정청래 대표 수박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수박은 아닌 것 같. 수박인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네. 그래요. 이 얘기는 하지 마시죠. 뭐. 정청래 대표 저한테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더 다뤄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펀치에 정청래 대표 한번 불러보세요. 제 전화 안 받아요. 아,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봐야겠네요. 자.